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회차 1과목 직업 상담학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난이도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가보시죠.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은 옳은 곳 체크합니다. 옳은 곳 체크하고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시간, 내담자의 행동, 절차상 제한 쭉 이런 거죠. 이런 걸 상담에 대한 안내라고 합니다. 안내, 오리엔테이션, 기초 작업을 상담 전문 용어로 구조화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구조화, 기초 작업, 안내, 구조화다. 이렇게 한 꼭지 빡 잡고요. 구조화는 상담 초기에 하는 거죠. 왜?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상담 초기에 이루어지는 구조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결됐죠?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2번 문제 가보시죠. 미국의 국립직업지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미국의 국립지도협회 이런 것도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지적 욕구라고 그래요. 지적 욕구. 뭘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제 욕구를 다시 한번 리얼하게 설명하면 지적 허용이에요. 허용. 허용이죠. 허용 부린다는 이런 거 허용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실속 있게 갑니다. 실속 있게 가면 되겠습니다. 실속이 뭐예요? 다 외우는 겁니다. 타협 능력은 아니다. 상담사가 타협 능력할 필요가 없죠. 타협하면 안 되겠죠. 내담자하고 부동산 중개사도 아니고 타협 능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교수님, 저는 6가지 기술 영역 알고 싶어요. 여기는 왜 3개인데 3개는 뭐죠? 지적 허용이에요. 알면 안 돼요. 쓰레기입니다. 우리 물론 이제 상담 심리학의 석박사 과정에서 지적 지식이 필요할 때는 괜찮겠지만 우리는 자격증 취득 과정이에요. 우리 과정에 맞게 공부하면 됩니다. 타협 능력은 아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3번 문제 가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가 다 써 있습니다. 상담에서 기본적으로 내담자의 감정, 경험 및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존중 써 있죠. 긍정적 존중과 의미가 같은 건 뭐예요? 수용적 존중이다. 긍정은 수용해 주는 거니까요. 존중, 찌찌뽕. 끝. 쉽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버리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4번 문제 가보시죠. 프로이트 나왔네요. 아들러와 비교하는 거죠. 프로이트는 인간은 생물학적 토대다. 리비도에 의한 성적 욕구에 의한 생물학적 토대를 기본으로 갖고 있고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인생의 총체, 개인 심리학, 인생 개인의 총체적 생애 상담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반을 토대로 했다. 사회 심리학적, 사회적 관계, 사회적 심리를 중시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가보시죠. 보딘 나옵니다. 직업 상담 보딘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죠. 이건 척 봐도 합니다. 비현실성은 아니겠죠. 비현실성은 크라이티스의 문제 유형이다. 적결현이죠. 그래서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을 다른 말로도 비현실성이라고 또 이렇게 의미를 함께합니다. 6번 문제 가보시죠. 아리메티 나옵니다. A, B, C, D, E 나오죠. 여기서 B에 해당하는 것은 B가 뭐예요? Belief System, 신념 체계죠. 신념 체계에 해당하는 건 신념은 뭐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사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끔찍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잘못된 신념이다. Belief System, 신념 체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7번 문제 가보시죠. 상담 이론과 심리적 문제의 의미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정답 체크하면 3번이네요. 먼저 정답을 체크해야 됩니다. CBT 출제 방식입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문제 정답 3번을 체크하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 사살만 하면 됩니다. 부적응 행동의 원인은 행동주의에서는 모든 문제는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학습은 뭐예요? 습관입니다. 습관.
공부하는 습관도 제가 여러분들 성격 고치십시오. 정말 엄청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격 고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잘못된 학습, 분석하고 옛날 공부 방법, 판서하고 분석하고 글자 외우고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조진스키 공부 방법입니다. 포인트 잡아서 정답을 맞추는 이런 스킬, 기술을 배우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습관, 학습, 잘못된 습관을 바꾸자, 잘못된 학습을 바꾸자, 성격 고치자 이런 말입니다. 왜? 부적응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행동주의다라고 보고요. 충동이라는 말 들어가면 거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많이 쓰는 게 충동적 리비도 욕구에 해당한다. 정답 3번 나왔습니다. 8번 가보시죠. 행동주의적 접근의 상담 기법 중 공포와 불안.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 파블로브의 고전적 조건 형성을 기반으로 만든 게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요. 불안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불안, 문제에 불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체계적 둔감법이 거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죠. 고전적 조건 형성을 기반으로 했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은 어디에 기반으로 했습니까? 고전적 조건 형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둔감법 불안 감소 기법이다라고 한 꼭지박 짰고요. 9번 문제 가보시죠. 상담 초기 과정의 활동으로 가장 거리가 먼 초기입니다. 내담자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본다. 대안은 초기 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문제 행동을 알아보는 게 초기지 대안을 찾는 건 중기죠. 중기다. 나온 문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들. 10번 문제 갑니다. 직업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의 관계 형성이다. 거리가 먼 거. 문제를 분석하게 되면요.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관계 형성에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과 관계 없는 거 문제 분석이다. 이건 뭐 상식이죠, 상식. 이런 거 틀리는 분들은 정말 인지 검사 받아봐야 됩니다. 다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면 관계 형성이죠. 이러면 사실 해설하기도 거시기 하고 참 틀리기도 거시기 합니다. 11번 갑니다. 게스탈트 나왔네요. 게스탈트의 문제는 뭐예요? 미해결 과제입니다. 내면의 미해결 과제가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미해결 과제 나오면 답이 나왔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2번 갑니다. 이런 거 있어요. 조진스키 공부 방법. 미성숙 과제는 어디에 해당돼요? 정서 결핍 과제는 어디에 해당돼요? 구조적 관계는 어디에는? 교수님, 저희가 알고 싶어요. 안 알아도 된다니까요. 합격만 하면 돼요. 합격은 하겠죠. 근데 알고 싶어요. 평입니다. 성격 고쳐야 돼요. 12번 갑니다. 윌리엄슨 나왔네요. 분종진 예상초 4분의 3박자 딱딱 떨어지죠. 분종진 진단 나왔네요. 답이 1번이다 싶습니다. 13번 가보시죠.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을 이해할 때 이것 2차에 잘 나옵니다.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누가 상담사가 행동을 이해하고 누가 상담사가 해석할 때 누가 상담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기스버스와 무어의 상담 기법이라고도 하죠. 또 기스버스와 무어의 상담 기법 이게 뭐죠? 그럴 때 또 한마디 똑 던지면 그렇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저분의 변은 왜? 그래서 저항감, 제인식 다르기, 분류 및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 문제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담자를 알아보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를 삭제했다. 사장님이 날 싫어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게 문제가 뭐예요? 삭제. 뭘 삭제했어요? 왜 싫어하는지 이유가 없죠. 전달을 잘못한 거예요. 전달, 옮길 때 잘못 옮겼다. 불확실한 인물을 사용해요. 이 옮길 때 잘못 옮겼다. 옮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이 된 오류 정정하기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가보시죠.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진로 상담은 항상은 아니다. 항상 나오니까 또 제가 83학번이거든요. 83년대 노래가 생각나네요.
나네요. 이선희 씨의 나 항상 그대를 나 항상 그대를 사랑할 때는 항상이 들어가지만 우리 진로 상담할 때 항상은 아니다. 포인트 잡고요. 15번 가보시죠. 수포 나왔네요. 수포의 직업 상담의 단계죠. 직업 상담의 단계라고도 하고요. 직업 사정의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신부 문심자 양과 신랑 현태희 군이 결혼을 하는데 주례는 수포가 맞다. 결혼식의 과정 문심자 현태희 딱 떨어지죠. 그래서 문심 어디 있어요? 문심자 현태의 해서 정답 2번이다. 16번 가보시죠. 생애 진로 사정, 전생애 동안 인생을 조사하는 겁니다. 전생애 동안 인생을 조사한다. 호구조사죠. 이 호구조사 언제 해야 돼요? 상담 초기에 해야겠죠. 초기. 이 생애진로사정은 무엇을 기반으로 했다? 인생 상담. 인생, 개인의 인생에서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생애진로사정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라고도 하고요. 개인주의 상담이라고도 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기초를 준다. 아하 그렇구나. 한 꼭지 빡 적고 나머지는 볼 거 없다.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겠어. 17번으로 가보시죠. 레벤슨이라고도 하고요. 레빈슨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레빈슨인데 오타 났네요. 이런 거 올리면 안 돼요. 레빈슨인지 레벤슨인지 레비던지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돼요. 해당하지 않는 거 인문학 상식입니다. 직업 상담에 대한 내 남자의 의존성을 채야 돼요. 의존성 심어주면 뭐요? 이거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존성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시켜야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일자리 알려주세요. 의존성. 이런 사람도 성격 많이 고쳐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다만 상담사에게 도움을 받는 거죠. 18번 갑니다. 인간 중심 상담. 내 남자 중심 상담, 따끈따끈한 상담이죠. 거리가 먼 것은 내 남자 문제를 진단하면 따끈따끈하지가 않아요. 문제를 진단하고 분류하고 측정하는 거. 문제 진단, 분류, 측정, 분종진, 예상추, 특성 이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특성 이론, 진로 상담의 뿌리. 특성 이론의 기본은 진단, 분류, 측정 이런 거 나오면 특성 이론이다. 9번 가보시죠. 브레이필드 나오네요. 정제동이다. 정보 이것도 뭐 틀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제동 설득적 기능은 아니다. 교수님 설득적 기능은 뭐예요? 뭘 보여요? 오답이지. 뭘 알고 싶어요? 얘는 아니다라고 보면 될 거죠. 20번 갑니다. 상담자와 내 남자의 처음 만났을 때 답 나왔네. 처음 만났을 때 뭐예요? 처음 만났을 때 호구조사. 호구조사를 뭐라고 했어요? 생애진로 사정이다. 너무너무 쉽죠? 상담학 문제 20문제 풀어봤습니다. 만점 맞을까 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만점 맞더라도요. 두세 개는 틀려주는 이런 미덕을 가지시면 아주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문제 넘어가 보시죠. 심리학도 쉽습니다. 21번 가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검사는 쭉 읽어보면요. 이런 것도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핵심 포인트를 추출해야 돼요. 핵심 포인트는 9개 적성입니다. 적성은 뭐예요? 능력이죠. 적성검사, 능력검사. 적성. 일반 적성검사 이걸 GATB라고 하죠. GATB 일반 적성검사라고 하죠. GATB 적성검사다. 답이 나왔고요. 이건 응용문제로 몇 개 나올 수 있습니다. 9개의 적성이다. 8개가 아니라 9개의 적성 GATB 검사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가보시죠. 오차 변량의 원인. 오차 변량은 뭐예요? 삑사리죠. 삑사리가 왜 났냐 이거예요. 삑사리가. 표집의 기인. 잘못 뽑았다 이거예요. 잘못 뽑았다. 답은 보면 동형검사 진료입니다. 동형은 같은 유형을 뽑는 거예요. A라는 검사 문항과 A-라는 문항을 뽑아서 같은 유형이 얼마큼 같은지를 알아보는 게 동형검사 진료거든요. 근데 A-를 뽑을 때 유형이 안 같아요. 문항을 표집을 할 때.
유형이 안 같으면 벌써 그 자체가 삑사리가 나겠죠. 아, 같은 유형을 뽑는 거기 때문에 표집할 때 같은 유형을 안 뽑으면 삑사리가 나는구나 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표집에 문제가 있다. 동형검사 신뢰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3번 가보시죠.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주검자의 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 일상적인 용어보다 통계적인 숫자 같은 거 얘기하면 숫자 나오면 짜증나요. 우리도 계산 문제 풀어보려면 벌써 막 짜증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용어로 전달한다. 이건 상식 인문학 문제입니다. 또 이런 거 보면 미쳐버려요. 버려야 자유가 찾아오고 버려야 행복이 찾아오고 버려야 해탈이 찾아옵니다. 24번 가보시죠. 경력 개발 단계 중 일의 세계 중 개인의 역할을 초점을 옮겨가는 식으로서 삶의 균형, 역할의 균형은 뭐예요? 중심이죠. 중심은 뭐예요? 중간에 하는 겁니다. 중심, 중간. 그래서 제가 중앙대를 나왔습니다. 경력 중기다라고 보고요. 25번 갑니다. 진로 선택 사회학습, 크럼볼치의 사회학습, 유한 학과,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은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영향을 고려한다라고 보시고요. 나머지 버리십시오. 이런 거 외우면 공부한 게 아니라 공부한 것처럼 느껴지는 위약 효과예요. 바이러스 보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엄청나게 잡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이런 병도 있어요. 인지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너무 머리 아파. 하지만 나 어려운 거 공부하고 있어. 이거 아주 미치는 병이거든요. 이런 병은 버려야 됩니다. 26번 가보시죠. 직무수행 관련 중 성격 요인, 빅5 요인 나왔네요. 외호성, 정경, 이것도 2차에 잘 나옵니다. 외호성, 정경,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아닌 건 지배성은 아니다라고 포인트 잡고요. 27번 가보시죠. 직업 적응 이론, 직업 적응 이론 나왔네요. 직업 적응 어디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누가? 롭기스와 데이비스가. 그래서 롭기스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 미네소타 대학이다라고 포인트 잡고요. 28번으로 가보시죠. 조직에서 자신의 색깔과 역할과 상급자가 생각하는 지가 다 써 있어요. 국어 문제입니다. 역할 간의 차이를 뭐라고 그래요? 역할 갈등이라고 하죠. 그대로 뭐 의미만 재집봉시키면 쉬운 문제죠. 이 19번 가보시죠. 작업자 중심이다. 작업자 중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직위 분석 질문지다. 직무를 분석해서 하는 직위 분석 질문지, 직무 분석 질문지, PAQ,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된 검사다라고 나옵니다. 표준화된 분석 도구 개발이 어렵다. 웃기지 마라. 가장 표준화된 분석 도구가 작업자 중심 직위 분석 질문지 PAQ다라고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30번 가보시죠. 홀랜드 직업, 홀랜드 리아색이죠. 그래서 현탐의 사진관 6개죠. 66 직업 적응 방식은 6개. 직업 환경도 6개다. 3가지가 아니라 6개다. 66 홀랜드 6 흥미 유형이다. 31번 홀랜드 또 나왔네요. 사서원, 은행원 아주 숫자 좋아하죠. 꼼꼼하죠. 숫자 좋아하고 꼼꼼한 성격 뭐예요? 관세평이죠. 관세평 유형이다라고 보고요. 32번 가보시죠. 어떤 사람의 심리검사 쭉 나왔네요. T점수 구하는 겁니다. G점수 구하는 공식 우리 알죠? 표준점수, 표준 편차분해, 원점수 빼기 평균은 G점수인데 음수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스탠다드 점수, T점수 양수값으로 표현한다. 이게 뭐예요? 10 곱하기 G점수 플러스 50이다. 그래서 10, 표준 편차가 10이고 평균이 50이다. 평균 50에 표준 편차 10이다. 10G 곱하기 50이다. 공식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33번 가보시죠. A형 성격이죠. A형 성격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목표 지향적이고 성취 지향적이고 그렇습니다. 비경쟁적 상황에서 타인과 경쟁심이 섞여 의외로 없다. 의외로 많습니다. 경쟁심 많고 적대심도 있고 이겨야 되고 A형 유형이다. P혈액형 A형이 아닙니다. 그냥 불량합니다. 저 P가 A형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분 계세요. 이거 P가 아니에요. A형, B형, P가 아닙니다. 그냥 분류해 놓은 겁니다. A형인 유형의 분류. 34번 갑니다.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 중요한 행동, 중요 찌찌본, 중요 찌찌본치가 다 써 있습니다. 아주 쉽죠. 35번 가보시죠. 다운사이징,
평생학습에서 뭐 고정된 건 아니다, 표준화된 건 아니다. 그래서 수평적 구조, 수평적 딱 쭉 그냥 체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평적 구조다. 다양한 직무 순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해보고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강조했다. 그래서 표준화 아니다, 고정 아니다, 엄격한 건 아니다. 답 2번이죠. 36번 갑니다. 로 나옵니다. 로의 욕구 이론은 메슬로의 욕구 이계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래서 로, 아동기에 어렸을 때 흥미 발달이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흥미검사입니다. 흥미검사에 해당한다. 로의 욕구, 심리적 에너지가 흥미 나왔네요. 흥미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흥미는 진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로의 욕구 이론, 흥미 이론이다. 정답 1번입니다. 37번 가보시죠. 직무 스트레스 또 나왔네요. 같은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A형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라고 나오죠. 성취 욕구가 있고요. 포부순위 높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느낄 가능성이 적다가 아니라 A형, U형은 크다라고. B형용은 늑작지근합니다. 떨어지면 어때요? 뭐 10년 안에 붙으면 되지 뭐. 또 안 붙어도 좋아. 공부가 재밌어. 이런 사람은 B형, U형입니다. 우리 직공모 제자 여러분 중에서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빨리 단기간에 빨리 합격해서 합격증이 집으로 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38번 갑니다. 신뢰도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거. 응답자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다. 응답자 수가 너무 많으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얘랑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문항수가 많을수록 얘도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비례적으로 높은 건 아니에요. 너무 많으면 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설명과 틀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문항수가 맞으면 신뢰도가 비례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지만 응답자 수가 너무 많으면 오염도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응답자 수가 많으면 뭐 여러 오염도가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얘가 제일 거리가 먼 겁니다. 이거 질문 많이 올라와요. 교수님 얘도 틀린 게 아니에요.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얘보다는 얘가 더 거리가 멀어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댓글이 안 나와야 됩니다. 교수님 4번하고 1번도 틀린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엄청나게 많이 와요. 문제가 거리가 먼 거예요. 얘보다는 얘가 더 거리가 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번 가보시죠. 긴즈버거 긴 햄버거를 환장하게 처먹었다. 환자면 아닌 거 답이겠죠. 노정기는 아니다. 40번 가보시죠. 직업발달, 탐구선명, 순계통. 그래서 직업정체감이라는 말이 나왔다. 직업정체감, 직업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진로라고도 합니다. 진로정체감. 이 직업정체감, 진로정체감, 정체감이 나왔다.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진로발달 이론이다. 타이드만과 오하라. 직업정체감 나오면 진로정체감이라고도 하고요. 타이드만과 오하라, 정체감이라는 말과 타이드만과 오하라를 찌찌뽕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탐색하고 선택하고 탐색하고 구체화, 탐구, 선택하고 명료하고 이런 과정을 1단계라고 합니다. 예비 단계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순계통, 직업 세계에 수능을 하고 그다음에 개혁을 하고 맨 마지막에 통합을 한다. 이건 이제 2단계죠. 순계통, 탐구, 선명, 순계통 이런 식으로 직업 정체감이 형성되더라. 그래서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 형성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학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위에서부터 쭉 기출문제를 풀어봤지만요. 이 정도 보면요. 이거 뭐 100% 합격인데 너무 고득점으로 합격할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 자신감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